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증거를 내놓지 못함으로 허위 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순실 사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언론재갈법 폐기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계엄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계신문협회, 세계언론인협회,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언론 피해 구제 방법을 만들고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이 함께 미디어 시장의 자정 기능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출구, 즉 법안 상정 직전이 아니라 입구, 법안 논의 단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악법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와 국민의당도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